자, 안녕하세요. 운영체제 강의 19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 메모리의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챕터 9장의 이제 메인 메모리 파트입니다. 프로세스 파트를 드디어 빠져나와서 이제 사실 막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거는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는 그렇게 막 어렵고 머리 아프고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유용하고 재미있는 주제들이 많으니까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이때까지 프로세스라는 것을 공부해 왔는데 이 프로세스의 정의가 프로그램 인 엑스큐션이었죠, 그죠? 그래서 인 엑스큐션이라는 말, 즉 실행 중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메모리에 이 프로그램이 로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메인 메모리에 우리가 프로그램이 로드되어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모리는 large array of bytes, 바이트 단위로 우리가 이렇게 쭉 구성되어 있는 이 정보를 저장하는 이 비트들 8개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바이트로 쭉 이렇게 어레이로 배열로 쭉 저장되어 있는 거를 그 메모리라고 하고, 이 메모리에는 주소가 있죠, 그죠? 어드레스가 지정됩니다. 자, 그러면은 CPU는 메모리에서 인스트럭션 하나를 패치해 와가지고 그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 카운트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이 프로그램 카운트가 지정하는 이 주소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와서 그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하는데, 이 인스트럭션도 로드가 있고 스토어가 있고, 그래서 또 메모리에 액세스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메모리의 공간, 주소 공간,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CPU를 지금까지 중점으로 다뤄왔는데, 이 CPU를 프로세스가 어떻게 나누어 가지냐,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 메모리에 어떻게 이제 프로세스들을 저장하고 관리할 거냐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메모리 주소 공간을 각 프로세스가 따로따로 이렇게 그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멀티 프로그래밍, 멀티 프로세싱의 기본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레지스터, 베이스 레지스터라는 거하고 리미트 레지스터라는 거를 가지고 이 어떤 합법적인 주소의 액세스를 제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어떤 메모리 영역을 차지할 거고,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프로세스 3가 이렇게 메모리에 멀티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리고 이 각각의 CPU를 공유하면서 멀티 프로세싱 되는 요 상태에서는 요 프로세스는 요 메모리 번지에서 요 메모리 번지만 액세스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남의 거를 갖다 쓰면 안 되죠. 쉐어드 메모리가 아니면. 그래서 얘하고 얘는 얘만 요 공간만, 얘는 요 공간만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제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드웨어적으로 베이스 레지스트라는 걸 두고, 그 다음에 리미트 레지스트라는 걸 둬가지고 내가 0x 00 00 뭐 FF라는 번지를 접근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베이스 레지스트하고 이 리미트 레지스트를 가지고 현재 어떤 유저 프로세스가 요 번지를 접근하는데 요 번지가 요 사이에 있는지를 체크해서, 만약에 일리걸 액세스를 하면 세그멘테이션 폴트를 던지면서 프로그램이 쫓겨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잘못 짜면 특히 포인터 잘못 건드리면 맨날 세그멘테이션 폴트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걸 보고 괴로워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 스페이스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이스 레지스트를 어떤 CPU가 어드레스 액세스를 하려고 했을 때 이 베이스 레지스트보다는 커야 되고, 그리고 리미트 레지스트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베이스 플러스 리미트 있는 값보다는 작을 때는
메모리 액세스를 허락해주고, 만약에 베이스 레지스터보다 더 작거나 베이스 플러스 리미트 레지스터 했는 것보다 더 크면 주소 공간을 벗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트러블을 일으킨다는 거죠. 인터럽트를 발생시켜가지고 얘가 지금 나쁜 짓 하려고 해요 라고 일러주는 거죠. 그러면은 OS가 그 프로세스를 쫓아내버리는 거죠, 메모리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CPU 하드웨어에서 이 모든 every address 액세스를 유저 모드에서 생성하면은 그 베이스 레지스터하고 리미트 레지스터 가지고 항상 이렇게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로 구성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드레스 바인딩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주소의 바인딩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주소를 다루는 방식은 다 달라요. 단계별로 다 달라요.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소스 코드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integer a 해가지고 a에다가 10 이렇게 쓰면, 자, integer a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가 어떤 메모리 공간을 확보할 건데, 이 주소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특별히 지정해주지 않는 이상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주죠, 그죠? 컴파일러가 이 a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의 메모리 주소 공간을 지정하는데, 자, 이 컴파일러는 exe 파일 혹은 a.out이라는 바이너리 파일을 생성하니까, 자, 내가 파일을 생성할 뿐이지, exe 파일을 생성할 뿐이지 이 exe 파일이 메모리에 몇 번째 올라가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라는 이 변수는 심발릭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a라는 기호를 통해서 이 메모리 주소 공간에다가 10을 써줘 라고 이렇게 요청할 뿐이고, 이 주소 공간이, 이 a라는 이름을 가진 주소 공간이 어느 번지에 있어야 되는지는 이 컴파일러가 알아서 지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컴파일러가 만들어 놓은 요 exe 파일도 결국에는 바이너리 엑스큐터블 파일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을 뿐이죠, 그죠?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정보에 쓸모없는 정보에 불과하다는 거죠. 01010101 이진투로만 돼 있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실행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그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가지고 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얘가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이름을 불러줬을 때 비로소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 안 되고 프로세스가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프로세스의 주소는 이제 0S 000번지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OS가 있고 메모리에 여기에 로딩 될지 여기에 로딩 될지는 OS 커널이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 1과 프로세스 2가 있으면 얘의 시작 번지 0xFF 뭐 08F8 뭐 이런 시작 번지를 OS가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스 코드에서 우리가 심발릭하게 정해 준 이 A라는 메모리 번지를 실제로 이 컴파일러는 릴로케이터블 어드레스로 바인딩 해주죠. 자, 내가 이제 include a.c 파일하고 b.c 파일하고 c.c 파일, d.c 파일 이거를 a.object 파일, b.object 파일, c.object 파일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뭐 main.exe 파일하고 해가 main.o 파일하고,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 파일, 이 오브젝트 파일을 묶어서 하나의 .a.out이라는 executable 바이너리 코드로 만들 때 각각 얘가 로지컬하게 가지고 있는 전역 변수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함수의 어드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 가서 결정되죠, 그죠? 그래서 얘들을 릴로케이터블 위치를 다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어드레스로 컴파일러는 다룬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a.out 파일로 만들 때 링커가
이제 실제로 커다란 하나의 로지컬한 어드레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얘는 이 프로그램의 시작이 0번지에서 뭐 0x F7484번지까지 한다. 그러면은 이제 A는 여기다. 로지컬하게 얘의 번지가 뭐 여기서 0x8080이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0번지에서 시작하면은 얘가 옵셋이 0x8080 떨어지는 위치에 A가 있다. 이렇게 이제 포인터의 주소를, 심발릭 어드레스의 주소를 링크가 이제 링킹을 해주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또 로더가 로딩하면서 또 바인딩을 해주죠. 릴로케이터블 어드레스를, 이 로지컬한 어드레스를 이제 절대적인 어드레스, 앱솔루트 어드레스로, 피지컬 어드레스로 이제 변환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단계별로, 멀티 스텝, 그 스텝별로 우리가 어드레스 바인딩이 다 달라져요. 소스 코드에서는 심발릭 했는데, 심볼에 불과했는데, 오브젝트 파일을 거치면서 얘가, 실제로 이제 어떤 릴로케이터블한, 논리적인 주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링크를 거치면서 이제, 로지컬 어드레스를 가지는데,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로딩돼야지 피지컬 어드레스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요 단계별로 바인딩이 다 달라요. 그죠? 바인딩한 주체도 다르고. 자,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 입장에서 봐서는 결국에는 이 로지컬 어드레스, 어떤 유저 프로세스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어드레스의, 이거는 이제 로지컬 어드레스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실제 하드웨어 메모리에 있는 피지컬 어드레스하고 이렇게 매핑을 시켜주는 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로지컬 어드레스는 CPU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즉 이제 유저 프로세스에서 액세스 하려고 하는 어드레스인데, 그 어드레스는 실제 물리적인 어드레스하고는 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메모리 어드레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특정 레지스터에다가 매핑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제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 주소 공간을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피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 물리적 주소 공간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분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분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메모리 액세스는 뭐 수없이 많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하드웨어로 사용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MMU라고 부릅니다.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떤 로지컬 어드레스를 CPU 입장에서는 하드웨어적으로 MMU를 거치게 하면 이게 자동으로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주면은 하드웨어적으로 액세스하고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MMU는 이제 하드웨어 디바이스인데, 결국에는 MMU가 하는 일은 뭐냐? 이 내부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로지컬 어드레스를, 유저 프로세서가 사용하는 로지컬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변형하는 걸 MMU가 해준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MMU는 릴로케이션 레지스터라는 거를 두는데, 이게 이제 베이스 레지스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CPU가 내가 0x346번지를 액세스하고 싶어. 그러면은 릴로케이션 레지스터에 이제 14,000번지가 있어요. 그럼 메모리에 지금 0x 14,000번지에 16G라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0x 14,000번지에 프로세스 3이 지금 로딩되어 있다고 쳐요. 근데 이제 프로세스 3 입장에서는 내가 346번지가 A야. 그러면 이제 A에다가 10을 쓰라, 이렇게 액세스를 하고 싶을 때 CPU가 로지컬 어드레스 346을 주면 결국에는 실제 물리적으로 14346에 가서 여기다가 이제 CPU가 그 다음에 이제 10을 주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10을 쓰라 하면 여기다가 이제 10을 쓰는 거는 10 쓰면 된다는 거죠. MMU가 메모리 로지컬 어드레스를 변환해 줬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또 우리가 개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그러면 이제 로딩, 다이나믹하게 로딩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다이나믹 로딩은 뭐냐? 자,
이런 질문을 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로딩되면 그게 프로세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예를 들 때도 그랬고, 자, 어떤 a.out이라는 executable 파일이 있으면, 혹은 exe 파일이 있으면, 얘를 로딩할 때 이 파일 전체를 이렇게 로딩 해야 되느냐 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게임 하나 띄우면 시스템 뻗겠죠. 왜냐하면 요새 그 게임이나 뭐 이런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런 거의 실행 파일의 크기가 우리가 흔히 아는 메모리 16기가짜리라고 하더라도 혹은 8기가짜리면 얘보다 실행 파일 크기가 더 큰 경우가 많죠,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 로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메모리 주소 공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루틴을 한꺼번에 로딩해 줄 필요가 없고 필요할 때만 이 루틴을 호출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다이나믹 로딩을 해주면 필요할 때만 루틴들이 로딩되기 때문에 이 릴로케이터블 링킹 로더가 이 필요한 루틴을 호출할 때 어드레스 그 테이블에다가 얘를 반영해 주면 된다는 거죠. 자, 앞에는 다이나믹 로딩이었는데 이번에는 다이나믹 링킹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단어죠, 그죠? DLL Dynamically Linked Library를 우리가 DLL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DLL 파일은 뭐냐면은 shared library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시스템 라이브러리인데 이게 유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중에 링킹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한번 생각해봐요. A.c 파일이 있고 B.c 파일을 가지고 include 해가지고 이제 main.c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A.object 파일, B.object 파일, main.object 파일을 링킹 해주면 얘하고 묶어가지고 이제 main.object 파일, 그 다음에 A.object 파일, B.object 파일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exe 파일을 만들어주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메인에서 printf를 썼어요. 그죠? 이 printf는 시스템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에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printf를 이제 이 함수 안에 이 printf의 실행 코드가 여기 exe 파일 안에 포함되리라고 생각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포크를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했잖아요, 그죠? 포크, 뭐 웨이트 이런 거 시스템 콜이죠, 그죠? 그러면 이 시스템 콜을 실행하는 이 코드가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포크는 이미 운영체제하고 다른 프로세스도 다 쓰는데. 그래서 이런 그 기능들, 즉 다이나믹 링킹 라이브러리는 어떤 라이브러리가 따로 로딩되어 있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라이브러리만 로딩되어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실행하다가 얘하고 얘를 링킹 해가지고 써버리자는 거죠. 저 뒤에 가면은 이제 페이징하고 디맨드 페이징까지 배우면 어떻게 링킹 하는지는 이제 알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적인 링킹은 스태틱 링킹은 어떤 이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전부 다 라이브러리 그 다른 오브젝트 모듈처럼 로더가 이 바이너리 프로그램 코드를 링킹을 해버리고 스태틱하게 링킹 해버리고 이제 로딩 하는 거를 말하고, 다이나믹 링킹이라는 거는 다이나믹 로딩처럼 로딩을 다이나믹하게 하는 것처럼 링킹을 실행 시까지 연기를 해주면 실행하는 중에 이제 DLL 파일을 액세스 해가지고 링킹을 해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shared 라이브러리에다가 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는 그 .dll 파일이 다이나믹 링킹 라이브러리고 리눅스에서는 .so 파일, shared 라이브러리 파일이 이제 shared 라이브러리 파일입니다. 그 사용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개념은 똑같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메모리 액세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인 거, contiguous memory allocation. 즉,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할당을 해줘야 돼요. 프로세스한테.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가 가져갈 메모리를 할당해주는 방식이 가장 무식하게, 가장 간단하게 하면은 이 메인 메모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유저 프로세스를 통째로 로딩하는 거. 아까 이제 .out이라는 파일을 있으면 이거를 통째로 메모리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옮기면 그거를 이제 contiguous 연속 메모리 할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메모리는 이제 OS가 쓰거나 아니면 사용자 프로세서가 쓸 건데 여러 개의 유저 프로세서는 메모리에 동시에 상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available한 메모리를 어떻게 할당할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contiguous memory allocation, 즉 연속 메모리 할당은 어떤 섹션에다가 통짜를 올리기 때문에 연속적이죠, 그죠? 그래서 싱글 섹션 오브 메모리를 가진다. 통짜로. 그럼 이제 프로텍션 어떻게 하느냐? 통짜로 올려놨기 때문에 쉽죠, 그죠? 리미트 레지스트를 주고 릴로케이션 레지스트하고 리미트 레지스트 가지고 내가 릴로케이션 어디서 시작했는데 리미트 어디까지는 내 영역이야. 이 컨티규어스 메모리 릴로케이션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 뒤에 이제 페이징 가면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메모리 올로케이션 하는 전략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이 a.out이라는 파일의 크기는 내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즉 프로세스의 크기 P0, P1, P2의 프로세스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파티션 자체가, 메모리 영역 자체가, 섹션 자체가 베리어블 하죠, 그죠? 그러면 베리어블 파티션을 갖고 있으면 어떤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당할 거냐가 이제 그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보면 프로세스 5와 프로세스 8과 프로세스 2가 이렇게 사이좋게 실행되고 있다가 프로세스 8이 끝났어요. 그럼 메모리를 반납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만큼의 빈 공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9가 들어왔는데 얘는 크기가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프로세스 5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빈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개로 쪼개졌죠. 이게 이제 프리프레임이라고 하면 이 프리프레임의 링크드 리스트를 또 유지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빈 프레임에다가 프로세스를 할당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홀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 이제 홀이죠, 그죠? 이 블락 오브 어빌러블 메모리, 즉 이 홀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이제 또 이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스토리지 얼로케이션을 하면 방금 예를 것처럼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됐다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리퀘스트 n 개의 n 사이즈가 n인 이 그 메모리를 어떻게 할당해 줄 거냐 프리홀에서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전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홀의 리스트가 이렇게 쭉 있으면 프리홀의 리스트가 이렇게 이제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데 요만큼이 이제 프로세서가 쓰고 이제 요만큼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또 프로세서가 쓰고 또 요만큼이 남았어요. 또 이만큼 쓰고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프리홀에 대한 링크드 리스트가 이렇게 액세스는 할 수 있는데 요걸 할당할 건지 여기를 할당할 건지 여기를 할당할 건지가 고민이죠, 그죠? 그래서 퍼스트 피스 뭐냐면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가 있으면 이 링크드 리스트를 쭉 따라가다가 일단 넣을 수 있는 요거는 이제 너무 요 공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 공간이 너무 작은데 이만한 거를 요청하면은 여기는 못 넣으니까 넘어갔다가 여기 오면 이제 여기 넣어버리죠. 그게 이제 퍼스트 피스죠.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 피스 뭐냐면은 가장 작은 것부터 이제 이 프리홀의 리스트를 링크드 리스트를 그러니까 링크드 리스트로 하지 말고 힙으로 만들면, 그러니까 프라이오리티 큐로 만들면 가장 작은 것부터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가장 작은 것부터 대보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곳에다가 집어넣고 워스트 핏은 가장 큰 거에다가 집어넣자는 거죠. 자, 이건 연습 문제 하나 풀어보면 제일 좋은데, 자, 100MB, 170MB, 40MB
그 205MB, 300MB, 185MB 요렇게 이제 6개의 링크 트리스트가 순서대로 요렇게 이제 이거는 링크 트리스트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200MB의 메모리 요청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첫 번째 퍼스트 핏이라면 어디 가죠? 퍼스트 핏이라면 100MB, 100MB, 200MB를 여기 넣을 수 있네요, 그죠? 200MB를 넣고 나면 요게 이제 또 그거 여기 200MB 들어가니까 이제 그거 5MB짜리 프레임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5MB면 여기 바로 여기서 생기죠, 그죠? 15MB 이렇게 처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185는 여기서 이제 90이니까 안 되고 170이니까 안 되고 40이니까 안 되고 5니까 안 되고 185가 여기 들어가죠, 그죠? 185MB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베스트 핏은 어떻게 합니까? 베스트 핏은 200MB인데 이제 이게 링크 트리스트가 아니고 저거 프라이어리티 큐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작은 것부터 40이 제일 작으니까 200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체크를 해야 될 게 100, 그 다음에 175, 205 해가지고 200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처음에 205죠.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200. 아까하고 똑같긴 하지만 선택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 다음에 15는 제일 작은 게 40이죠. 이제 40에 여기 15가 들어가고 25가 프레임으로 되죠, 그죠? 그 다음에 185는 이제 제일 작은 게 25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5고, 25, 100, 170, 그 다음에 185 여기 있네요, 그죠? 185로 꽉 채우고, 그 다음에 75, 또 5, 25, 75,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75 채웠으니까 여기 25메가짜리, 25메가 두 개가 같아지면 안 되는데, 숫자 좀 다르게 하면 좋을 건데.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게 베스트 핏이고, 워스트 핏은 똑같이 프라이어리티 큐를 유지하는데, 이번에는 큰 거부터 체크하자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200이 들어오면 제일 큰 게 지금 뭡니까? 300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200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0이 남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15가 들어오면 또 제일 큰 게 뭡니까? 현재 이제 205가 이제 제일 크죠. 그러면은 15를 여기다 채우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195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185가 들어오면 이 195짜리가 제일 크니까 185를 채우고 여기에 10이 남아요. 그 다음에 75가 들어오면은 이제는 제일 큰 게 여기 185가 얘가 제일 크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75짜리를 여기다 채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퍼스트 핏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그 베스트 핏을 할 거냐 아니면 워스트 핏을 할 거냐. 이거는 이제 그거 성능 테스트를 해보고 결정하면 되겠죠, 그죠? 뭐 베스트 핏이 제일 좋다고 이제 나와 있긴 하지만 이제 컨티기어스 로케이션 자체를 이제 안 쓰니까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래그멘테이션, 단편화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방금 이제 봤지만, 이렇게 이제 앞에서 얘에서 얘를 안 그래도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얘를 쓰고 나면 요 또 이제 15메가짜리 생기고, 뭐 여기 이만큼 채우고 나면 또 여기 3메가짜리 생기고, 이렇게 자꾸 이제 그 어떤 토탈 메모리 스페이스 남아있는 공간은 100메가가 남아있는데, 이게 이제 쪼개져가지고 뭐 10메가짜리, 5메가짜리, 10메가짜리, 5메가짜리가 막 들어가지고 20메가짜리 메모리 스페이스가 나타나도 할당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비지 컬렉션 해가지고 얘를 묶어줄까요? 그러려면은 프로세서들도 다,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서들도 다 옮겨야 되고,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 외부 단편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프로세스들의 영역을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 이렇게 짜투리 공간이 남죠, 그죠? 그거를 이제 외부 단편화, external fragmentation이라고 부릅니다. The memory is fragmented. large number of small holes. 쪼매난 구멍들이 여러 개로 이제 남아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internal fragmentation은 뭐냐? 자, 나중에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쪼개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쭉 들어가다가 이제 프로그램이 실제로 여기서 끝났어요. 그죠? 근데 프레임은 요만큼을 써요. 그럼 요게 남죠. 그냥 요 프레임 안에 이제 남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이제 내부 단편화라고요. 페이징을 하면, 뒤에서 좀 더 배우겠습니다만, 페이징을 하면 내부 단편화가 이제 생기고, contiguous memory allocation을 하면 external fragmentation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편화 문제,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C판에 넘어오면서, 원래 이 segmentation이라는 거를, 9판까지는 segmentation이라는 거를, 한 절을, 한 섹션으로 다뤘는데, 아예 통째로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segmentation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 연습 문제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10.2절 연습 문제 이 문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segmentation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contiguous memory allocation 배웠죠, 그죠? 통째로 메모리를 옮기자, 로딩하자. 근데 이제 우리가 뒤에서 다음 시간에 배울 거는 페이징이에요. 페이징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쪼개서 똑같은 크기로 쪼개가지고 옮기자. 그 중간에 있는 게 세그멘테이션이거든요. 뭐냐면은, 자, 쪼개긴 쪼개는데 똑같은 걸로 쪼개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쪼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루틴, 라이브러리 함수하고 스택 영역하고 메인 그 함수 영역하고 심볼 테이블 영역하고 힙 영역하고 뭐 스퀘어 루트 같은 이런 라이브러리 영역하고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올리자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통째로 올리는 것보다는 쪼개서 올리니까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겠죠, 그죠? 대신 이게 베리어블 사이즈니까 외부 단편화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페이징이 워낙 이제 훌륭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안 쓰니까 이거를 이제 없앤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맨날 보는 거 있잖아요. 세그멘테이션 폴트, 이 용어 때문에 이 한번 더 다루는 겁니다. 세그멘테이션, 요렇게 세그먼트로 나누는 거를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한다 까지는 이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메모리의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어드레스 바인딩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위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MMU를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이 메모리를 allocation을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을 배웠어요. 그죠? contiguous하게 allocation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다룰 페이징 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